3등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갈 줄이야. 공동 2등 아니랍니다. 마레스카까지 성공한 이상 이제 첼시의 킹은 바로 조실즈입니다. 조실즈 앞에 머리를 그러게. 놓아주세요. 갓블레스 조실즈. 근데 정작 이제 선배인 과르디올라는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아니 물론 과르디올라도 그런 얘기가 많았죠. 한 번은 위기가 있을 것이다. 과르디올라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 맨시티는 늘 동기부여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뻔한 적도 있었고 실제 위기라고 느꼈던 적도 있지만 위기를 다 극복해냈다 이건데, 진짜 위기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보는데 전반전은 처참하더라고. 손을 못 쓰는 느낌이었어. 슈팅이 니코 루이스 슈팅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전반전 내내 유효 슈팅은 없고 그냥 슈팅 하나, 그리고 XG 값이 0.06인가 그랬었어요. 거의 반코트 경기였어요. 저 맨시티 경기 보면서 레알전도 이 정도 반코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과르디올라가 그냥 웃더라. 손을 써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첼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첼시 보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일단 1번 보강이죠. 보강 스몰 스쿼드라고 할게요. 이거 하겠다고 해서 이걸 왜 했냐. 일단 펩 다음, 그러니까 본인이 스쿼드로 이걸로 우승을 하고 얼마 안 남은 계약 기간을 마무리하고, 재계약을 했긴 했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타자, 그러니까 다음 감독이죠. 넘겨주겠다. 덕배라든지 베실바라든지 워커라든지 스톤스라든지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나이가 들어가는 자원들을 대체를 굳이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걸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니까. 충분히 잘 돌아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2번 여기에 이제 줄부상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로드리 필두로 줄부상이 터지기 시작한 거, 이제 뭐 코바치치라든지 덕배도 뭐 중간중간에 계속 부상이 있고 뭐 이런 거, 스톤스도 중간중간 부상, 후뱅 디아즈 부상, 이런 게 겹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입 자원들의 실패. 결정적으로 로드리 자리에는 필립스가 있을 거고요. 저는 도쿠도 이 정도면은 마레즈나 이제껏 거쳐갔던 자원들에 비하면, 뭐 스털링이나 이런 자원들에 비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코바치치도 그렇게까지 훌륭한 영입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들, 마테우스 누네즈도 그렇고요. 요런 게 크고, 그냥 네 번째는 무리뉴 감독처럼 사이클이 그러니까 어제 과르디올라가 이거 하면서 느꼈어요. 무리뉴 감독이 이걸 한 적이 있거든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존중하라고. 나 3번이 우승했다고, 여기서 존중하라고. 그것처럼 과르디올라의 시대도 이제는 진짜 한계점에 부딪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네 번째에 놨냐면,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들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도 우승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우승한 팀이 갑자기 이번 시즌에 그런다. 근데 무리뉴도 그 전 시즌에 우승하긴 했습니다. 14, 15에 우승을 하고 15, 16에 몰락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팅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고요. 전반적인 문제들은 이거죠. 저는 여기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 실패가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방출이죠. 방출. 알바레즈, 파머, 칸셀루, 이 이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파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스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파머라도 있었다면, 훌리안 알바레스, 칸셀루라도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탈 이후 보강에 실패를 하면서, 여기 또 걔도 있잖아요. 고메즈나 이런 자원들의 실패가 있으면서 좀 컸다. 왜냐면 지난 시즌 알바레스가 출전 시간 5위에 속하거든요. 5번째로 많이 출장해요. 그리고 뭐 칸셀로 말할 거 없이, 파머는 그냥 유스니까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무리뉴하고 비교해서 펩이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14, 15에 성공하고 나서 진짜 급속도로 추락하거든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 일부 선수들의 태업, 그리고 무리뉴 문제는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 이런 거라 그랬는데 그게 시작점이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뒤로 맨유, 토트넘, 지금 이제 로마, 갈라타사라이까지. 그러나 물론 미래 얘기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이 상태에서 과르디올라가 살아나면 그 얘기는 빠지는 건데, 일단 무리뉴하고 시작점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 네 가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장 큰 문제를 정하라면 이거죠. 이거. 왜냐면 이것만 아니었다면 이것들도 문제가 안 됐을 확률이 크거든요. 스몰 스쿼드를 해서 그 자리에 뛸 사람이 없는 거, 이것만 아니었다면은 이것들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첼시도 부상자가 있지만 거기 못 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갈림길이라고 봐요. 만약에 제폼을 찾는다. 제폼을 찾으면 그냥 과르디올라죠.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감독이 되는 거고, 만약에 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러면 이제 클롭도 유로파까지 떨어졌다가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 부상자들 복귀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지난 시즌 리그 우승 도전하다가 3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폼이 못 찾는다,
계속 헤맨다 그러면은 이제껏 망해왔던 감독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리어가 점점 꺾여가는 감독들처럼 되는 거죠. 저는 과르디올라 인생에서 가장 위기라고는 생각해요. 이 정도 위기는 미넨 때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로 위기는. 예. 맞아요. 포거슨 감독이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뒤엔 얘기는 제가 우선순위를 1, 2, 3, 4로 정했는데 4인데 이걸 또 5로 밀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스몰 스쿼드, 그러니까 어쨌든 과르디올라 체제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매니저먼팅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크죠. 워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빠른 그러니까 풀백 중에서도 정말 빨랐는데 그 수치가 몰라보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윙어들을 못 쫓아가는 거죠. 실질적인 몸 상태가 윙어들의 속도를 케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워커밖에 없었고 리버풀 전에도 워커가 나옵니다. 지금 경기력을 바꾸기엔 선수단이 너무 적습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있는 선수들 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마테우스 누네즈가 정말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멀쩡하게 사비오도 있고 도쿠도 있고 그릴리시도 있는 상황에서 측면에 포든을 중앙에 두고 측면에 마테우스 누네즈를 꺼내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아놀드에게 번번이 막혔어요. 아니 저는 이제 시티가 다음 경기부터는 어느 정도 기운을 낼 거라고는 봐요. 저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독이 과르디올라라서 저 골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승 레이스 내지는 이제는 정신을 까딱 잘못 차리면 챔스 레이스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맨시티가 챔스 레이스가 어렵겠냐 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1월달까지 시간이 있고 하필이면 박싱데이 아닙니까? 그리고 1월에 보강을 한다고 해도 스몰 스쿼드를 깨버릴 만큼 많이 보강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열댓 명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챔스를 병행하는 스몰 스쿼드 팀들은 다 무너지는 느낌이네요. 빌라가 대표적이네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빌라는 보강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더글라스 루이스 같은 이탈은 있었지만 최소한의 이탈을 하고 진짜 보강할 수 있는 데는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보강을 했거든요. 마트센도 돼가고 오나다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전부터 그걸 잘 준비하면서 스쿼드를 불려왔는데도 생각보다 안 되잖아요. 오나나도 더글라스 루이스가 빌라에서 보여준 것만큼 못하고 있고, 이거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과르디올라가 뭐랄까 말년을 너무 빨리 준비했다?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EPL에서 너무 그걸 일찍 준비한 게 아닌가. 물론 맨시티가 매번 승리를 하고 EPL 최강자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었죠. 과르디올라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필립스 망하고 마테우스 누네즈 뭐 지금 경기 뛰고는 있지만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덧칠하듯이 코바치치도 잘 안 됐고, 로드리가 나오니 안 나오니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는 건 로드리가 멀쩡할 때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요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 시즌 들어오기 전부터 포든의 그 폼이 좀 심상치 않았고, 케빈 데브라이너 지난 시즌 말기부터 심상치 않았고, 워커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이번 시즌도 그냥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많이 위험하지 않았나. 이게 로드리가 부상을 입으면서 갑작스럽게 터진 거라기보다는 한 몇 개월 동안 슬슬 보이던 기미가 있었는데, 물론 로드리의 부상 이후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건 맞지만 기미는 보이고 있었다 이거죠. 기미는. 근데 시티도 결국 주전 중에는 워커와 귄도안 자리만 세대 교체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백업들을 어떻게 보강할지는 별개의 문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진짜 귄도안 얘기 잘하신 게 귄도안이 나가고 나서 대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보강을 하긴 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다시 귄도안으로 대체한 것도 웃긴 거예요. 그리고 어제 경기도 귄도안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귄도안이라는 선수가 정말 대단하긴 하죠. 근데 그거와는 별개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거는 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페네이 스포츠의 힘이기도 하고 클롭의 힘이기도 하지만, 아까 이제 그거 설명을 할게요. 물갈이를 쫙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클롭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스쿼드를 싹 갈아엎어주고 슬롯에게 넘겨줬잖아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일 이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롯이 지금 리그 1을 달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완벽할 정도의 인계를 해주니까 인수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인계 과정이 완전히 완벽해져 버리니까. 홀란드가 이렇게 삽질할 줄 근데 알지 않나요? 홀란드 빅 경기에서 사라지는 거 꽤 많아요. 정말로. 만약에 과르디올라가 이거 몰랐다 그러면은 홀란드에 관해서는 너무 관대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드러난 지가 한 2-3년 돼요. 돌문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홀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터치만 있는 걸로 알아요. 빅팀일수록 정말 노련한 수비수들이 있고, 그렇다면 홀란드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파괴하려면 이선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맨시티는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 폼 떨어진 게 크다고 생각해요. 로드리가 2차전이고 케빈 데브라이너 폼 떨어진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기가 하필이면 과르디올라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시기에 둘 다 터져버린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한 1년 전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좀씩 케빈 데브라이너 이제는 안 되나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케빈 데브라이너 훌리안 알바레스보다 파머 아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대체자입니까? 찾을 필요도 없는 대체자였어요. 유스니까. 그냥 케빈 데브라이너 자리를 파머에게 줘버리면은 정말 완벽한 인계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하필이면 첼시가 사가버렸네요. 왜냐면 훌리안 알바레스는 이미 출전 시간이 5위가 될 정도로 출장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 기준. 케빈 데브라이너도 아프고 홀란드도 종종 빠졌으니까. 근데 파머는 아예 유스였기 때문에 훌리안 알바레스만큼 기회를 줘도 그러니까 주전으로 인정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첼시로 가버렸죠.